나는 누구인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쩌면 1초의 고민 없이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지만 막상 답하자니 입을 열기도 전에 무거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안에서는 무엇이 나를 나 되게 만드는지, 도대체 어떠한 조건들이 나라는 존재를 대변하고 보존하고 잘 담고 있으며 나중에는 소멸하게 하는지, 나의 무엇이 10년 전의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며 또 10년 후 미래의 나라고 할 수 있는지의 뜻이 담겨 있죠. 이 질문의 가장 쉬운 답은 이름일 것입니다. 평균 세 글자로 나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니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소개를 할 때 이름을 먼저 말하는 이유와 같죠. 하지만 이름은 나를 잘 담고 있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본명이 아닌 예명이나 필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개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문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름이 불충분한 답이기에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나 몸을 그 다음 답으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즉 나의 신체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몸에서 살기에 나의 정체성은 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독특한 생김새가 남들과 차별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신체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속 쌍꺼풀에 끝이 살짝 쳐져 있는 눈, 짙고 네모난 눈썹, 인중에 있는 두 줄의 상처, 아빠는 교정하라고 하지만 친구들은 귀엽다고 하는 내 두 덧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왼쪽 무릎. 이렇게 남들과 같을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신체적 특징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 말해줍니다. 하지만 영국 철학가 버나드 윌리엄스는 신체 연속성이 개인 동일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괴하지만 흥미로운 생각 실험으로 주장합니다. 두 개인이 이제 서로 몸을 바꾼다는 생각 실험인데, 기억과 니은이라는 두 사람이 있고 기억이 당신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어떤 미치광이 과학자가 당신에게 다가가 당신의 모든 정신적 내용물을 N의 몸으로 옮기고 N의 모든 정신적 내용물을 당신의 몸으로 옮기는 수술을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내용물은 의식, 기억, 신념, 지식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기억인 당신에게 수술이 끝난 후 상을 줄 것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인 니은에게는 벌을 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됐고 수술이 끝나자 당신은 N의 몸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 기억, 신념, 지식은 그대로인 상태인 것이죠. 그럼 누가 과학자로부터 상을 받아야 하며 누가 벌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N의 몸에서 깨어났지만 나의 의식을 담고 있는 N의 몸이 상을 받아야 되며, 워낙 나의 몸이었지만 N의 의식을 담고 있는 내 전 육체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몸보다 정신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인데, 이 사고 실험은 신체 연속설의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 나에게 자기는 나의 어떤 점이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너의 작은 얼굴 안에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이목구비, 긴 머리 안으로 보이는 얇고 긴 목,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너의 몸, 쇄골 밑으로 이어지는 곡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슴, 건강미를 자랑하는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굴곡. 같은 이러한 말들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대답일 수 있어도 뭔가 부족하죠. 누구나 자신의 육체보다 더 나아다운 모습에 사랑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손가락을 잃게 돼도 나는 계속해서 나일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를 다 잃고 대머리가 된다 해도 나는 나일까요? 나는 손가락을 잃어도, 머리를 잃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어도 나는 계속해서 나일 것입니다. 몸은 정신의 집이며 내 의식이 거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과 몸 말고 더 나를 잘 담고 대변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름도 이제 불충분한 답이 되고 몸도 불충분한 답이 되니 그 다음으로 그 답을 뇌에서 찾습니다. 영국의 17세기 철학자인 존 로크는 내가 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식의 연속성이야말로 나의 정체성을 과거로부터 보존해왔고 지금에도 현존케 하며 미래에서도 지속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크의 기억 이론으로 연결지어지는데, 로크는 단 하나만의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의식이 기억이 되고 이렇게 저장된 나의 기억들이 하나로 만들어질 때 의식의 연속성의 조건을 충당하게 된다고 하죠. 하지만 로크의 기억 이론도 몇 가지의 문제점을 품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했다면 그 전주 목요일 점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할 텐데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부정확한 기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우리가 익숙한 쪽으로 기억을 왜곡할 때가 종종 있죠. 인지와 기억 외에 뇌의 또 다른 기능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해를 더듬기 위해서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한다면 사과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사과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특정한 뇌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라든지 소고기를 맛있게 굽는 나만의 방법이라든지 운전하는 능력을 다 상실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나일 수 있을까요? 물론 나는 계속해서 나일 것입니다. 뇌의 기능도 나를 잘 대변하기에는 불충분한 결론에 다다르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름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뇌도 나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으면 과연 무엇이 충분한 답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 혹은 심장입니다. 마음 혹은 심장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감정과 정서, 성격과 인격, 성품과 인품, 성향과 기질 등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할 텐데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무엇이 더 나의 정체성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만 전혀 다른 경향의 사람이며 두 번째 선택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지만 같은 경향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의하면 난 내가 가족을 사랑했던 기억이 있지만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에 의하면 난 내가 가족을 사랑했던 기억이 없지만 가족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상황인 것이죠. 기억보다는 내 마음의 성향과 기질이 나에 대해 더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싫어하는지, 선을 사랑했던 내가 선을 계속해서 사랑할지, 악을 싫어했던 내가 악을 계속해서 싫어할지, 나의 가치관이야말로 내 인격에, 내 정체성에, 내 자아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나의 실존의 본질을 추출한다면 경향, 기질, 그리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도 우리 마음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는 구절을 종종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이 너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왜 하필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혹은 심장이란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피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심장인과 동시에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곳이며 그때 당시에는 뇌라는 신체적인 구조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능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구절이 우리는 많이 읽게 되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원동력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종합해서 나의 신체적 생명을 지속해주며 나의 감정과 지능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며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의 전체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인즉슨 마음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인생은 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식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식시장의 하향선에 따라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며 잃어버릴 돈에 대한 집착이 불안과 짜증이 나는 말로 표현될 것이며 나의 결정과 행동이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며 아니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며 내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면 연민의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에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며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은 사랑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인생에 줄 수 있는 많은 선물을 더 깊은 이해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만의 답이 있으면 인생의 슬픔과 불행이 없을 거라고는 보장하지 못하지만 지치고 슬플 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며 삶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더 뚜렷하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요? 내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 마음속으로 깊이 떠나는 여정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면 힘들 때 서로에게 응원하며 슬플 땐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불안할 땐 서로에게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같이 기도로 대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철학적인 작업으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는지를 다루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 삶을 바탕으로 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떻게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며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슬롬.